우리가 신경계에서 첫 걸음을 디딜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실행하다랍니다. 우리가 실행을 한다라는 거. 즉, 실행을 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어요. 즉, 신경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혹은 기타 등등의 변화, 저희한테는 움직임에 해당되겠지만 소화기계, 혈압,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신경계가 관여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전공상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경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계를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경계란 몸의 안과 밖에서 각종 변화에 대처하는 기능적이고 종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다시 신경계라는 것은 몸의 안과 밖에서의 각종 변화에 대처하는 기능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방역 대책의 가장 총괄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본이에요. 질본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즉 신경계를 다른 표현으로 신체의 컨트롤 타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 신경계라는 것은 신체의 컨트롤 타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집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경계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뇌는 혹은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신경계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추신경계,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입니다.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과 말초신경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중추신경계는 정보를 받은 것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곳이고, 말초신경계는 어떠한 것을 감지를 해서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거나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하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큰 도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으로 뭔가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 교통수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우리 몸에서는 말초신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중추신경계를 우리가 그림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따라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뇌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소뇌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앞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쪽이고요. 이 뒤에 혹처럼 하나가 달려있는 부분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A하고 P는, A는 엔테리어의 앞자고요. P는 포스테리어의 앞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손의 바로 앞에 길게 누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뇌줄기가 되겠습니다. 이 뇌줄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대뇌와 여기 밑에가 척수인데 이 척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뇌하고 척수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 부분이고요. 이 밑에 부분은 척수가 돼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초신경계는 무엇일까요? 자, 말초신경계는 제가 펜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뇌줄기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초신경을 뭐라고 했어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정보를 만들거나 조정되어져 있는 처리되어진 정보들을 어떤 기관에,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특히 이 뇌줄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척수에서 나오는 것을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초신경계라는 것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합쳐져서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뇌신경은 12쌍이고요. 척수신경은 31쌍이 되겠습니다. 왜 쌍으로 나누냐면 이 중추신경계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림은 한쪽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쌍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국가고시에서 이 쌍과 개를 혼돈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12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항상 신경, 즉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쌍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척수신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척수신경에서 나가는 것들은 우리는 수위운동신경, 그 다음에 반사운동신경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내장 기능의 역할을, 즉 자율운동신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계통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될 신경계의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얘기하는 이 뇌의 기능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해볼까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작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경험상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작은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 공부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또 그림을 같이 그리실 건데요. 자,
뇌의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볼록 튀어나온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요. 중간에 하나를 쫙 나누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볼록 튀어나온 그림을 하나만 더 그릴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린 그림하고 똑같죠? 여기서 처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나요? 대뇌라고 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소뇌라고 했으면서 여기는 크게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뇌줄기라고 했어요. 이 뇌줄기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다시 구분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뇌줄기에서 첫 번째, 이 대뇌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중간 뇌가 될 거고요.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리뇌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척수와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숨뇌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만 여기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큰 그림부터 그려보다 보면 작은 그림도 보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대뇌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뇌는요, 그냥 종합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고요. 감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시각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 처리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기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손에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은 근활성도를 조정을 하여서요. 근육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움직임을 비교 분석을 해서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움직임을 비교 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러 수정이라고 해요.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 동작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손에서 세 번째 기능은요,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을 나가시거나 병원에 임상을 가시게 되면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균형을 잡기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손해를 손상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해의 기능에서 아주 원시적인 기능인데요. 균형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 중간뇌, 다리뇌, 순뇌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중간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뇌줄기에서 가장 작아요. 즉 뇌줄기 중에서 가장 작다. 작은 구조다. 또 하나, 여기에서는 중요한
특수 감각 중에서도 특히 청각계하고 시각계의 중요한 중계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청각계, 시각계에서 중요한 중계핵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리내는요. 여러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리내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신 것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뇌하고 척수로 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100%예요. 100%의 신경들이 지나가요. 또한 대뇌에서 소뇌로 가거나 소뇌에서 대뇌로 가는 신경들이 전부 이 다리뇌, 즉 이 다리뇌를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교통요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즉 짧게 끝나는 신경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멀리 가는 구조물들은 여기에 전부 지나간다는 거. 즉 여기가 전부 다 교통의 요지처럼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숨내는 뭘까요? 이 구조물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즉 숨을 쉰다라는 데서 숨내가 되는데 호흡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즉 이런 일들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떠세요? 뇌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측면의 그림이에요.